먼저 이제 저 소개를 드리면은 단체가 전국 보건의료 사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입니다. 전국에 병원이 한 180개 정도의 노동조합이 조직이 되어 있고 조합원은 한 6만 2천 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중앙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은 영등포 국회 건너서 뭐 이 보건의료가 우리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일상 속에 이제 있는데 또 이게 또 전문적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주 주변에 우리 자신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좀 재밌게 같이 좀 나눌 수 있을지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가지 이제 내용으로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먼저 보면은 이제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이렇게 이제 세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이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의료 시스템인데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면은 아플 때 또는 아프지 않도록 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국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잘 이제 해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병원이 운영돼야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또 보험료를 내고 그걸로 해서 병원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굴러가면은 아주 이제 우리 의료제도가 굉장히 좋게 잘 가는 거고 이 세 개가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간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이 10조, 36조 두 개가 딱 정해놓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가 이것을 보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보건에 관해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건강하게 해줄 그런 권한과 책무가 있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만큼 살고 또 건강하게 사는가 이 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태어나서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사는가 요걸 이제 정리한 거죠. 뭐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일제시대 때는 뭐 굉장히 일찍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워낙 사회가 좋아지고 어쩌다 보니까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성이 83.6세, 남성이 77.2세. 그러면은 여성이 6.46세를 더 오래 살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서로 살다가 같이 죽으려면은 연상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인가 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수명이죠. 건강. 여성이 83세, 남성이 77세를 평균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수명을 보면은 72세 여성은 그러면은 11.6세, 약 11년은 굉장히 막 아프면서 앓으면서 힘들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자는 한 9세, 9년 정도를 아프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이 기대수명하고 건강수명의 차이, 요 11년, 9년, 요것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해결하는가. 이게 이제 의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의료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 의료는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소득도 이제 증가하죠. 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살까지는 살아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죠. 노인 인구가 막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는 거죠. 애들은 태어나는 게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노인 비중은 자꾸 이제 높아지고 이래서 그러면 노인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의료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다음 이제 우리 사회가 막 워낙 이제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각종 사고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교통사고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신종 이 감염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또 이제 직장 생활에서는 뭐 서로 이제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정신질환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문제. 그다음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 핸드폰 이런 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하고 이걸 전맥을 시켜가지고 요새는 뭐 시계 요거 하나 차면 자기 맥박도 재고 뭐 예?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의료가 이런 국민의 이 건강하게 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져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성장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의료비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6.7%, 한국이 6.5%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벌어가지고 먹는 데도 쓰고 뭐 세금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다 이제 교육비 내는데 의료비가 미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국이나 스웨덴 이런 데는 의료복지국가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계지출부 중에서 보건의료 비용, 의료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데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요. 국가가 많이 보장을 못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남성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약 7,400만 원, 여성은 8,700만 원.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별로 이제 안 들어가다가 40대, 60대, 65세, 80세 이때 되면은 급속도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원비가 늘어나는 거죠. 요새는 이제 1인당 약 평균 연간 1년에 305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료를 우리나라가 잘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 의료 현실이 어떠냐? 그 국민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제일 불만이 뭐냐?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이게 1등입니다. 편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정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이게 제일 거고 그 다음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는 이제 가서 뭔가 좀 과잉 진료하는 것 같고 또 의료사고도 좀 뭐 이렇게 나는 것 같고 의사가 제대로 진료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다리는 시간 뭐 불성실하고 불천실하고 이런 식으로 쭉 순위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가 아직도 국민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이 결과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병원 문턱이 높은 거예요. 저도 이 이제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중에 의료비가 부담이 돼가지고 생계를 위협당하는 게 거의 1,000만 명, 900만 명. 저렇게 많아요? 네, 5분의 1이. 와, 실제로 진짜 몰랐네. 그 다음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 와. 이게 340만 명. 그 다음 치료를 하다가 치료는 끝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을 때까지. 근데 병원비 부담 때문에 10명 중에 4명, 40%가 포기하는 중간에. 그 다음 필수 의료 서비스. 당연히 국민이라면은 이거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치료 못 받는 사람이 11%에서 20% 정도 되고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그죠? 모든 국민들이 다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내는 사람. 이 사람이 150만 명. 또 건강보험 못 내면은 치료 못 받는 거죠. 굉장히 병원 문턱이 높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네요. 빈곤층 340명은 내가 의원을 생활을 했지만 네. 다 그 건강보험도 무료고 다 공짜로 가서 하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기죠 의료 보호 환자라 그래가지고 수급자 빼고서 하는 거예요, 저거요? 예, 그렇죠. 수급자. 수급자 말고도 또 340만 명 있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급자 말고. 네. 와. 치료 못 받는 사람. 세상에. 일단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이건 제가 신문에서 기사를 뽑아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고 뭐 심지어는 배삼룡 이 유명한 그 저기 있잖아요.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병원비를 못 내 가지고
1억 3천원이나 밀리고 뭐 이런 강도 자작극도 하고 장인이 사위집도 털고 아들이 아버지 인공호흡기 자르고 병원비 부담이 문제니까 투신 자살하고 이런 게 지금도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병원비가 부담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왼쪽에 이제 그 박근혜 때 왜 그 유명했던 자원입니까? 무슨 마늘 주사 무슨 뭐 감초 주사 뭐 유명했던. 거기 회원은 입회금만 해도 3억 4천만 원에다가 연회비 900만 원. 이렇게 돼야 회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치료를 받으면 또 엄청난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최고급의 병원이 그들만 위한 병원이 특권층을 위한 이 의료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성형이 아니고요. 성형뿐만 아니고 뭔가 무슨 수치료 뭐 5만 개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병원도 있어요? 못 들어가는 병원? 우리 일반인이 못 가죠. 마이스텔라? 이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는데요. 그야말로 여기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데 여기 들어가서 살려면은 2억 9천만 원 내야 되고 월 생활비만 92만 원을 내야 여기 들어가서 그다음 또 치료비는 또 별도예요. 또 치료 이렇게 사는 사람 치료해 주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게 국제성모병원이라고 인천에 국제성모병원 그쪽에 저기 송도병원도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극명하게 이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의료 혜택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의료 혜택이 아니지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 연간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는 숫자가 이 정도예요. 근데 실제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4만 명이에요. 와,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야, 생각보다 많네 의료사고. 의료사고 많이 일어나는 거죠. 뭐 메르스는 우리가 다 겪었었잖아요. 사실은 이번에는 메르스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확진 환자가 한 명이 발생을 했는데 철저하게 차단하고 확산을 안 시켰잖아요.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근데 2015년도 그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망자가 무려 38명까지 나고 뭐 격리 당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는 경제 손실은 20조 원에 육박할 정도. 그렇게 부실하게 감염에 대해서 아무런 방비책이 없었던 거죠. 의료가. 뭐 이대목동병원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작년 연말에 그렇죠. 이게 이제 같은 날 80분, 그러면 1시간 20분 만에 신생아 4명이 연속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같은 거기서 주사 그걸 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죠. 같은 주사. 같은 신생아실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약국에서 무균실에서 이제 애들이 왜 아프니까 이게 감염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무균실에서 그 약을 딱 조제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병실에 올려주는 이렇게 해야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주말에는 약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가 자기 병실에서 이걸 뭐 조제를 한 거예요. 영업사원도 뭐 수술하더라고요. 그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거기 이제 균이 침투된 거고 그 다음에 좀 애들이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이게 조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사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주말에 또 의사 당직 의사가 없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못하는 거죠. 응급처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연쇄사망 이런 사망. 밀양세종병원. 아니 병원에 불이 나면은 바로 환자를 대피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시골에 이 병원이니까 요양하는 노인 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막 병상에다가 막 묶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인력이 법적으로 보면은 의사가 6명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35명 있어야 되는데 무명 6명밖에 없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그렇죠. 그럼 아까 이걸 경찰서장이 어디 대표시켜서 계셔? 그래요. 이런 거 바로 잡아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 경찰이.
바로 이런 거. 이런 뒤에 거. 계십니다. 바로 이런 게 법에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정말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려고 병원에 가가지고 죽어서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 요새 이야, 한창 뜨는 이 대리 수술이잖아요. 와. 아니 수술은 의사만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현직 영업사원이 새로운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팅하면서 의사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해서 영업사원이 이거는 뭐 전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기 팔러 간 사람이 수술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저 기계를 다루는 그 수술 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배워준다고. 그러니까 내 말에 의사라고. 그러면 그걸 의사한테 배워줘야 되는데 왜 환자를 그 실험용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런 잘 마르타식이. 그렇죠. 마르타지 마. 피부 의사를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기계를 의사를 가르쳐야 되는. 네, 그래야죠. 심지어는 뭐 간호 조무사도 해야 하고.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의사가 알겠어. 돌아가면서도 그렇지. 직접적으로 그렇죠. 의사가 그렇게 배우면서. 해서 네. 의사가 상황을 보면서 대처할 네. 수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게 이제 의사가 없다 보니까 의사가 모자라요. 모자라기 뭘 모자라. 지금 의사들이 얼마나 돈도 못 받는 거 지금 불량이 많은데 지금 너무 몰려서 그렇지. 이따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대도시만 몰려서 그렇지 뭐. 그다음 어쨌든 이제 요새는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이제 뭐 심혈관, 뇌혈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119라든지 뭐 헬기가 와가지고 진짜 1시간 안에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처치가 되면 이 사람 사는 거예요. 그 이제 골든타임이라 그러지 이걸. 근데 뭐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이런 걸 해가지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서울은 그나마 최고로 잘 돼 있죠. 이제. 근데 강원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1등, 12등 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건강으로 보면은 꼴찌에 꼴찌 세계.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왜 자꾸 반대들 하셔? 원격 진료하고 집집마다 다니겠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의사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해? 그게 의사하고 의사 간의 원격 진료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하고 환자하고 원격 진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면 뭐 이제 맥박을 잰다, 그죠? 뭐 체질량을 잰다. 이게 수치가 틀릴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사람이 그걸 잘못 작동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사람이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은 보고, 그죠? 만져보고, 또 청진기로 가슴을 대보고. 근데 외국은 왜 해? 근데 그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 그죠? 예를 들면 교도소에 있다든지, 그다음 뭐 멀리 이제 섬이라든지, 뭐 사막지대라든지, 이게 도저히 이게 교통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만 특수하게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이 교통 잘 돼 있죠. 헬기 뜨고 1시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데는 대면 진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진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바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에 급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급할 때. 그거는 이제 1시간 안에 다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1시간 거예요.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골든타임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위험률이 더 많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이 정말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2016년도를 보시면은 89,900, 약 9만 개가 있어요. 9만 개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병상 수도 많고 큰 대학병원급들 삼성, 아산, 뭐 세브란스, 서울, 뭐 강남성 뭐 이런 그게 이제 43개 또는 44개 정도 이 상급 종합병원 이게 있고 그다음 이제 종합병원 그다음 병원급 동네 의원급들 이 있고 뭐 치과 안방 이렇게 있고 보건기관은 이제 보건소나 뭐 보건진료소 그다음 약국 이렇게 해서
총 개수로 따지게 되면 한 9만 개가 국민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9만 개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건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뭐 1차, 2차, 3차 기관이라고 하고 그런데 의료기관이 너무 많아요. 과잉 경쟁하고 있는 문제고 공공의료는 약하고 민간 중심 병원으로 가고 있는 것. 그 다음 의료는 어쨌든 의사부터 해서 간호사 한 70개 직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종합적으로 잘 해야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보장이 나는 게 문제예요. 하나씩 보면은 일단 의료 장비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의료는 꼴찌라고 하는데 의료 장비는 많은 거예요. OECD보다 한국이 거의 2배. CT, MRI 이런 고급 장비, 의료 장비는 2배가 많은 거예요. 2배가. 병상도 많습니다. 병상도. OECD보다 2.4배. 이 2배. 이러다 보니까 병상 평균 병상 가동이 5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주일만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해서 다 치료받을 수 있는데 병상이 남아돈다, 비어있다 이래가지고 한 달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3일만 하고 퇴원시킬 수 있는 환자인데도 아니 일주일 동안 그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근데 한 3일만 하고 내보내버려요. 왜냐하면은 처음 한 2, 3일 정도 입원하면은 온갖 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치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장기 환자일수록 치료하는 것도 별로 없고 입원만 오래 하니까 수가를 덜 줘요. 적게. 타산이 안 맞네. 네. 그러다 보니까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대로 치료도 안 됐는데 막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우리나라 외래진료 국민들이 병원에 많이 가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OECD는 평균 7번 가는데 우리나라는 2배보다 더 16번을 가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많이 와야 병원이 돌아가니까 안 와도 되는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입원도 2배잖아요. 입원도 OECD 평균보다 오래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과잉진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병원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빅4 병원이 어디냐면 삼성,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여기가 이제 빅4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병원이라는데 이 4개 병원이 엄청나죠? 환자를 완전히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부산의 환자는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굳이 서울까지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로 나오는 거예요. 이 빅4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환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대형 병원은 다 살아요. 중소병원은 막 죽어납니다. 지역별 쏠림 보세요. 서울, 경기가 뭐 압도적이죠. 뭐 지방은 뭐 형편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병원하고 공공병원 비중을 보면은 왼쪽이 이제 민간병원이고 오른쪽 요거 표시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공병원입니다. 의원급에 있어서는 5.3%밖에 안 되죠. 그 다음 저 상급종합병원 제일 위에 있는 거 1000병상 정도 되는 이상 여기는 그나마 공공병원이 좀 있어요. 국립대병원들이 그나마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로 거의 뭐 민간병원이 절대 다수죠.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표시한 수치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기관수나 병상수 비율이 아까 9만 개 중에서 5.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공병원은. 그 다음 병상수로 놓고 보면 9.1%밖에 10%가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병원들은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의료 영리화나 수익성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이
이게 90%의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병원도 살아남아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 이러다 보니까 돈 안 되는 병원을 폐업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거기다가 그나마 있는 병원들까지도 다 이제 영리병원으로 이렇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부가 좀 밀어붙이는 이런 걸 계속 추구했죠.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 한 10년 동안 계속 이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제조업 뭐 저 조선업 막 다 망하잖아요. 막 어렵잖아요. 중국이나 베트남 막 이런 데서 치고 올라오지 이러니까 이제는 의료 산업이 돈벌이 하는 시장이다. 여기 투자해라. 이렇게 하면서 막 다 이제 뛰어든 거예요. 재벌 자본들이 여기에 다 뛰어들게끔 만드는 이게 이제 의료 역량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가 정책을 폈던 거고요. 그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의료 역량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실제 그때 그 뭐 저기 한창 이게 이제 정책이 됐을 때 저희들이 비교를 해본 거죠. 심상 수술을 하는데 보면은 우리는 4,000달러 내는데 10만 달러. 무려 25배가 비싼 거예요, 미국이. 왜냐면 미국은 의료가 철저하게 상업화, 영리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 모델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료비 폭등이다. 지금도 의료 혜택이나 국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만약 미국식으로 의료 영리화 쪽으로 가면은 국민들은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다 이제 그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약값도 6배, 7배. 이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모델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출산 같은 경우는 36만 원밖에 안 돼. 미국은 2천만 원 애 하나 낳으려면 그냥 미국 갔다가 애 낳기 위해서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와서 애 낳고 가면은 그게 훨씬 더 싼 거예요. 원정 출산을 우리나라에. 그래서 영리병원, 지금 미국식의 영리병원 안 된다라고 해서 싸워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영리병원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왜 제주도에 뭐 얘기가 녹지국제병원 중국 자본 투자해가지고 영리병원 1호 영리병원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싸워가지고 드디어 막아냈죠. 아직까지는 하나도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인력 문제인데 이 표를 보시면은 요 노란색 위까지는 아까 이제 병원, 병상, CT, MRI, PT 이런 고급 의료 장비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뭐 2등, 4등, 5등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는 이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OECD 꼴찌예요, 꼴찌. 제일 꼴찌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좋은 장비 시설 갖추는 데는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이 인력에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의료 인력을 놓고 보면은 인구 1000명당 40%, 병상당 14%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이대목동교원 이야기 하셨지만 주말에 약사,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걸 간호사가 대해서 하고 응급 상황에 애가 지금 4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못 나타나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 부족하니까. 의료 인력으로 놓고 보면은 의사는 OECD의 69%밖에 안 돼요. 간호사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57%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업무를 다 감당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친절할 수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입원해가지고 의사 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터라고 그럽니다. 병원이 전쟁터다. 실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람이 100명한테 물어보면 82명이 인력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인력 부족해서.
이직의양, 나 그만두고 싶다. 이런 사람이 무려 60.5%.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될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나는 언제든지 떠나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이게 이제 한 8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에 얼마나 미치느냐. 이게 이제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감염이라든지 의료사고 뭐 이런 응급처치를 제때 못하는 거, 입원 기간이 늘어나는 거, 이런 환자들한테 피해가 실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담당 환자 한 명이 늘어나면, 즉 간호사가 보는 환자가 한 명이 늘어나면 사망률이 무려 7%나 증가합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이게 국민들, 환자들 피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 가 있나? 사실은 배출은 많이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의사가 우리나라 환자들을 치료할 만큼 충분하게 그 의사를 양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면허증을 주고 간호사도 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호사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 명씩 나와요. 근데 어디로 갔어? 그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 그만둔다. 이 사람 다 뭐 보험회사 막 이런 데 가고. 그 재직자란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그렇죠. 46.7%만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면허증은 있는데, 국가 면허증은 있는데, 실제 병원,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가 46.7%, 50%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미국이라든지 호주, 이런 데에 가는 거예요. 간호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출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현장에,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이 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들 이제 노동시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근무 조건 자체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제때 쉬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휴가도 제때 못 쓰고, 뭐 스트레스 엄청 받고, 또 병원에서 왜 막 그 응급실 이런 데 보면 막 환자들 막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깽판 부리고, 막 폭언하고, 엄청나거든요, 이게. 진짜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태우는 뭐예요? 네? 태우는 것은 이게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실수하면은 환자의 어떤 생명이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굉장히 긴장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제때 못한다 싶으면은 막 뭐라 그러는 거죠, 이제. 태움이란 뜻이? 네, 태운다는 거예요, 태운. 영혼을 이제 활짝 탁 태운다. 괴롭힌다는 거죠, 괴롭힌다. 그렇군요. 너무 많죠. 왜 너 이것밖에 못해? 인력은 부족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은 그러면 잘 물러가느냐? 건강보험제도.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는 63.4%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또 본인이 병원비를 또 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36.6%인가요? 네. 이 정도를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계비 중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 경우. 거의 뭐 번 돈을 의료비에 거의 다 쓰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OECD는 0.7%밖에 안 되고 우리는 4.5%. 아니, 다 4.5면. 이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으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다 민간보험 드는 거예요. 암보험, 무슨 생명보험, 네, 막 텔레비 틀면 뭐 이순재가 어디 들어라 뭐 막 그러지. 네. 이런 왜 이제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80%, 20% 말고는 다 민간보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병원비 이제 해결하려고. 가입 인구가 5천만 중에 3,500. 가구당 평균, 가구당 월 민간보험료 내는 것만 월 34만 원씩이죠. 이게 규모만 해도 40%. 건강보험료 규모가 한 65조 원 되거든요. 거의 비슷한 규모로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합평가. 네? 매년이 아니고 총액. 보험료 총액. 그렇죠. 보험료 연간
1년 쓰고 1년 쓰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걸 이제 63.4%에서 진짜 뭐 100%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90%나 80% 정도까지 해주려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야 돼요. 근데 이거 자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매월 이제 13,000원, 뭐 22,000원, 뭐 이렇게 낸 거예요. 이명박이가 저렇게. 예. 아 대통령. 아, 그 우리 일반 직장인 저 같은 경우도 한 8만 원, 9만 원 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재산이 무슨 그때 공식적으로 230억인가 재산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식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내므로 해서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63.4%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당이 4천만 원입니다. 하루 일하면 4천만 원이에요. 하루. 우리는 연봉이 4천만 원 되기도 어려운데 일당이 4천만 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 왜안 와? 이게 46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사도. 이런 사람은 한 10억씩 내도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 이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동해 왔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시계가. 아니 한참 못 재밌네. 진짜 재밌네. 자료를 조사도 많이. 아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국민은 이제 진료권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의료 사고 당하지 않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의료 공급자, 병원, 약국 여기는 정말 이제 병원답게 그런 병원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다운 병원이 돼야 되고 돈은 병원비를 거의 100% 해결해주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해왔는데 옛날에 이제 87년도에 이제 우리 유월항쟁 민주화운동 하고 나서 전 사회가 이제 제대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각 직장 민주화가 이제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노조들은 1병원 1의료 민주화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 보호자 침대 이런 게 없었어요. 뭐 휴게실 이런 것도 없었던 거고, 그다음 뭐 매점 가격 이런 것도 비싸고 식사 질도 형편없고 이제 이래가지고 환자 보호자를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매년 이제 이런 활동을 해왔었고요. 옛날에 병원 안에서도 뭐 얼마든지 담배 피우고 막 이랬어요. 그 이제 노동조합이 이걸 앞장서가지고 금연운동 하자. 지금은 완전히 이제 금연. 병실에 그 TV 보려면은 옛날에는 그 6명이 만약 환자가 그 병실에 있다. 그러면은 뭐 100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그 주고 이제 아니 병원에 입원했으면 최소한 그건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환자들한테 또 그 시청료까지 받아서 그게 되느냐? 안 된다. 무료 시청하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발전시키는 거죠. 부당 진료비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18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뭐 당뇨 환자, 만성질환 이런 사람들은 1년에 6개월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1년 6개월은 나머지는 완전히 이제 자기가 생돈을 내야 됩니다. 100%요? 그렇죠. 100% 삽입. 건강보험공단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6개월씩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1년에. 그게 여기 180일 제한이 있었거든요. 이거 안 된다. 아니 6개월은 아프고 6개월은 안 아프냐 그런 사람들이 1년 내내 다 적용해줘야 된다. 이 싸움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한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1년 내내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CT, MRI 이런 비싼 장비 이런 거 건강보험 적용해라.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돈보다 생명을 이런 것을 이제 내걸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 부담 이런 것을 200만 원 이하로 아무리 중한 질병이고 예를 들어서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이런 건 평생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1년에 본인이 200만 원만 내면은 나머지는 다 건강보험에서 해결해 줘라.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복지부가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죠. 무슨 뭐 4대강 이런 거 하는데 돈 쓰지 말고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산 늘려라. 이런 예산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료는 일부 계층이 마시는 약수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마시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의료를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에게 평등한 의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이제 활동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이제 암 환자부터 무상을. 어쨌든 이제 병원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뭐부터 할 거냐? 제일 그때 힘들었던 게 암이었어요. 제일 돈이 이제 비쌌죠. 뭐 암 환자 집안에 하나 생기면은, 한 사람 생기면은 거의 뭐 집 한 채 날아가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상징적으로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건 암 환자다. 지금 이제 5% 10%잖아요. 너무 네. 진짜 혜택 받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영리병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영리병원 되면은 의료비 폭등한다. 지금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맹장 수술한다. 애 낳는 수술한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막 부르지 못하는데 영리병원이 되면은 의사가 부르는 게 그냥 값이에요. 그 제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말이죠. 그런 활동이 됐고, 보호자 없는 병원. 이 이제 싸움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해가지고 간호는 간호사가 해주는데 간병은 가족이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사측 간병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그게 뭐 한 월 200만 원, 240만 원 들어요. 병원비보다 더 비싸요. 그거 해결해 주자. 이래가지고 그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는 하지는 못하는데 차츰차츰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즉 아까 민간병원, 암보험, 생명보험 이런 데 안 들고도 건강보험료로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운동을 또 진행했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인력법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기준을 못 지키면은 그 병원 운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안전한 병원, 의료사고 없는 이런 병원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법을 국회에 발의해놨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2012. 예, 6년 동안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있어요. 올 연말에 저희들이 이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2명의 환자만 보면 돼요. 이거는 24시간 이 기준이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안 지켜진다, 그럼 바로 고발 들어가고 그 병원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뭐 1대4, 1대5, 4명, 5명. 이 중환자실은 잠시도 눈을 못 떼거든요. 떠나지는 못해요. 근데 한 명이 4명, 5명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기준을 지금. 그러면 환자가 정말 사망률도 줄어드는 거고 의료사고율도 줄어든다. 이런 걸 만들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자 존중, 직원 존중, 노동 존중 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인력 좀 채우고 밥도 먹고 좀 일하고 폭언 폭력 없는 이런 병을 만들자. 이런 이제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냥 아시다시피 아마 진주의료원 2013년도에 홍준표 도지사가 도지사 된 지 딱 내려가자마자 69일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했어요. 근데 이 진주의료원이 그 신축, 그러니까 국비, 도비 540억을 들여가지고 신축한 지 5년밖에 안 돼요. 정말 시설 좋고 장비도 좋고. 그런데 적자 난다는 이유로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공공병원이 적자 난다고 폐업하면 안 되잖아요. 공공병원인데. 근데 그것도 왜 적자가 났냐면 처음에는 진주 시내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 뭐 지역은 할머니들이 너무 편하게 이제 다닐 수 있었는데 신축 이전을 하다 보니 돈이 많이
싼 데로 완전히 이제 도심에서 먼데 땅값 싼 데다가 지어버린 거예요. 아, 교통이 다. 예. 근데 지금은 그 진주령 주변에 혁신 도시가 들어와 있어요. 3만 가구가. 그 주변에 또 신도시가 개발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노른자 땅이에요. 병원이 정말 잘 될 텐데 그때 이제 신축 이전에 했을 때는 뭐 버스가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택시비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진료비보다. 그러니까 안 오죠, 환자들이. 그러니까 초창기 지원을 좀 해줬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었는데 초기에 적자 본다는 이유로 해서 폐업시킵니다. 그 자리에 뭘 세웠냐? 자기 창원에 이제 경남도청이 있고 자기 표 얻기 위해서 진주에는 서부청사, 경남도청 서부청사 짓겠다. 완전히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못 받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에 맞서가지고 공공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해서 폐업해서는 안 된다는 싸움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한 달 동안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다시 원상복귀해라. 했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공정표가 안 지켰어요. 지금까지 안 지키고 있는데 다행히 김경수 도지사가 이제 이번에 당선되면서 그 서구청사를 다시 뺏어가지고 진주어른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진주고 주변에 공공병원이 없으니까 공공병원을 만들겠다. 이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착한 적자 이거 연구를 했어요. 착한 적자는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또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해서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민영화 2014년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그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막 이제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야 진짜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료비가 폭등한다. 지금보다 더 병원에 가기 힘들어진다. 의료 혜택도 줄어든다. 이런 것을 알고 막 200만 명을 돌파해요. 200만 명. 국민들 70%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지지를 했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한 박스에 25,000장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청와대를 갔어요. 200만 이 서명지를 들고 청와대로 가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안 받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청와대 앞에다 싸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중에는 그 어쩔 수 없이 싣고 오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싸웠고요. 메르스 사태 때 정부는 이거 자꾸 숨기려고 했어요. 아니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더 서로 조심하고 이 문제가 정부가 이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낙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삼성서울병원이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번에 진짜 체질 개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싸워가지고 그것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거고요. 환자가 이제 주사를 잘못 나와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경북대병원에서. 그래가지고 환자가 안전하게 하려면은 정말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자 안전법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만들고 촛불 이제 하면서 의료를 진짜 바꿔보자. 이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50만 개 일자리를 저희들이 이제 제기를 하고 인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된다. 아까 이제 보호자 없는 간호화면 통하면서 이걸 다 하면은 뭐 23만 명이 늘어날 수 있다. 지금 뭐 일자리도 엄청나게 지금 모자라는 판에 이거 좋은 제도 시행하면 인력도 늘어난다. 의료 서비스도 좋아지고. 치매 이거 심각하잖아요, 노인들. 다행히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 하겠다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14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하여튼 뭐 이런 쭉 하고 이제 공공병원 없는 데는 시군구에다가 한 개씩 늘리자.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이제 50만 개 일자리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수가 많으면은 등급이 올라가면은 정부에서 수가를 좀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급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료법상의 인력 기준도 못 미치는 게 무려 86.2%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도록 하자. 피해 가능성은 뭐냐면은 의사가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의사가 해야 될 업무를 간호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진료 보조 업무라고 하는데 이 간호사가 의사가 해야 될 심지어는 수술도 하고 아까 대리수술 이런 것도 하고 처방전도 써요. 이거 피해, 이거 불법이거든요. 이거 없애자. 지금 한 전국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돼요. 의사가 10,000명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절대 안 늘리고 가는 거죠. 그 다음 의료면역학 방지하는 싸움, 아까 제주의용리병원 막아냈고요. 그 다음 공공병원이 이제 부족하니까 공공병원을 더 만들자 해서 정선, 진안 이런 데는 시골 동네잖아요. 공공병원이 없어요. 민간병원도 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공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옛날 성남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 여기는 못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잘 사는 분당구 여기는 서울대 분당병원부터 해서 재생병원 뭐 동탄 가까운데 여기서 뭐 엄청나게 그 아까 응급 환자가 생기면 바로 한 10분, 20분 안에 다 되는데 이 구시가지 못 사는 동네는 종합병원 2개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 안 되겠다 해서 성남시립병원 만들자. 200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03년도부터 해서 15년째 싸우고 있고 다행히 그때 이제 이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 그 집행위원장이 이재명 시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아니고 변호사 할 때. 그 자기가 시장 되면은 이 성남시립병원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 돼가지고 이제 기공식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9월쯤인가 개원을 합니다. 500병상짜리.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아까 진주원 대신에 서구 경남에 공공병원 만드는 거, 울산, 대전 뭐 이런 이제 공공병원 확충하는 운동도 열심히 지금 되고 있고요.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해서 아무것도 무상으로 됐죠.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입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면제해주자 이런 거 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최근에 또 이제 문재인 케어 이래가지고 정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높여서 그다음 올해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지금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싼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은 상급 병실료 그다음 뭐 초음파 진단료 이런 것이 이 최고하고 최저하고 같은 치료를 받는데도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이런 거 좀 통제를 하자, 통제를. 정부가. 그러면은 그 가격을 통제를 하면은 병원에서 수익을 좀 덜 올리고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5년간 무려 30조 6천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비급여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돈이 얼마 있으면 되냐? 이걸 이제 저희들이 계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법정 본인 부담금, 즉 본인이 이제 그 건강보험료 말고 본인이 내는 거 이거 해결하는 게 한 13조 원 되고 비급여 아까 막 그죠? 병원에서 부르는 이거 한 11조 이거 합치면 한 25조 원 25조 원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보장을 한 80% 수준으로 하면 18조 원. 하여튼 뭐 2번은 생각하고 1번 저것만 해결하면 사실 병원비 걱정은 거의 없거든요. 25조 원만 만들어내면 돼요. 그럼 어디서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지금 건강보험 흑자본이 21조 원이 쌓여 있어요. 매년 써야 되거든요. 매년 건강보험료를 내면은 그거 쓰고 또 세금 걷고 쓰고 이러는 건데 굳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21조 원 쌓여있는데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매년 21조 원이 생기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쭉 누적대가 안 쓰고 있는 게 21조 원이 생겨. 이거 좀 쓰자. 그 다음 국고 정부가 이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해주는데 100%
100%다 지원 안 해줘요. 한 80%, 85% 정도밖에 지원 안 해줘요. 이런 것만 해도 12조 원이 지금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후정산제 이래가지고 이런 것만 해도 또 2.5조 원, 뭐 국고지원 다른 나라는 한 25%, 30%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정 20%밖에 안 돼요. 조금만 올려도 7조 원이 생기고,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이게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2만 원 내는 게 아니라 100, 뭐 하여튼 재산에 맞게 그렇게 제대로 내게 하면은 무려 9조 원이 매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민간의료보험 아까 한 40조 규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암보험 생명보험에 들지 말고 40조 원을 국민들이 내는데 그 중에서 25조 원만 내고 15조 원은 되돌려줘도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문제 해결하자는 운동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민간의료보험 내지 말고 네. 40조잖아요. 그걸 나라로 내도 해도 되잖아요. 네. 40조 원 중에 병원비 해결하려면 25조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민간보험에 40조 내는 것 중에 25조 원은 건강보험료로 내자는 거예요. 민간보험 내지 조금 말고. 더 갖고 네. 100% 보장해. 보장해주고 그래도 15조 원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민간보험 쉽게 안 말하면 건강보험을 좀 더 걷자는 소리잖아. 민간보험 들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민간보험에 들어가는 그 돈을 조금만 일로 돌리면 걸한 10만 원씩 더 내고 국민이 다 그렇죠, 내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렇게 운동해봐요 그럼. 그렇게 해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라 그러면 되나? 그 다음 뭐 이제 막 쓸데없이 또 빠져나가는 돈 많잖아요. 이제. 네. 이런 거 줄이자. 이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정부가 이제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노사정 3자가 모여서 정말 인력을 늘리자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과제가 뭐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의 3대 요소, 즉 의료는 아까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무상성, 즉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국가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보편성,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공익성, 절대 의료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돈 뜯지 말고 비싼 병원비 물리지 말고 그 다음 과잉진료 하지 말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 한 사람이 입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다 빼먹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뭐 3개만 검사만 하면 되는데 한 7, 8개 검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2차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올라오면은 거기에 의료 정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해. 그러면 안 해도 되거든요. 또 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그걸 끝까지.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돈이 안 돼. 자기 돈벌이야. 돈을 벌게 계산해 주는 거잖아. 의사들이 반대하고 병원 협회나 병원 이런 데서 반대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정권 위에 의권이 있다고 해요. 의사들이 권한이 더 세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30, 40%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3가지를 목표로 해서 가자. 그래서 촛불혁명에 이어서 저희들은 의료혁명이 돼야 된다. 네. 정말 국민들이 이제 100세를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아프면은 돈도 없이 치료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그동안 추구했던 의료 민영화, 영리화 이런 정책은 다 이제 폐기해라. 적폐니까 안 된다.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 지금은 다 치료 중심이죠. 치료 중심. 오는 환자 최대한 돈 버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지 않고 국민들이 안 아프도록 하는 게 최우선 정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 방치해놓고 아파서 오면 치료해주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 예방 중심. 그 다음 공공의료 더 강하고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고 지역의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다 치료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건강보험 정상화해서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요 3가지를 하면은 우리가 진짜 잘 사는
의료 복지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1, 2, 3차 의료 서로 경쟁하지 말고 1차 의료기관은 거기 맞게, 3차 의료기관은 거기에 맞게 의료전달 체계하자. 의료 인프라, 시설, 장비, 인력 아주 균형 있게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지역의료, 지역 쏠림 이거 해결하자. 그 다음 감염병 이런 거는 진짜 치료 중심으로 가니까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자. 필수 의료 치매 이런 거 다 국가가 책임지자. 공공 강화하자. 그 다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 안전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특히 인력 확충, 인력법 올해 반드시 만들어보자. 의료,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10%도 안 되는데 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의료 정책을 이 돈벌이 병원 수익성 영리화 쪽으로 안 가고 정부가 진짜 국민한테 의료를 최상의 의료 수준을 제공해 주려고 하면은 공공의료가 최소한 30%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80%, 90%가 공공의료예요. 심지어는 의료가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다는 미국, 일본도 24%, 25%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10%도 안 되는. 그래서 30%로 공공의료를 확충하자. 나머지 민간 병원들을 하더라도 준 공공병원처럼 그렇게 영리 추구하지 않고 과잉 진료하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과제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병원 안에서는 환자 만족, 직원 만족 이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정말 인력도 늘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병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자.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을 적게 들기 위해서 정규직 1명 쓸 걸 비정규직 2명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쓰는 거예요. 근데 비정규직은 1년, 2년 있으면은 저기 퇴출이에요. 저기 해고예요, 해고.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1년 11개월 쓰고 내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자기가 이 병원에 다녀야 되겠다는 어떤 소속감도 없죠.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피해가 다 환자한테 가는 거예요. 병원은 그래서 비정규직이 있어서는 안 되나요? 그래서 비정규직 없는 이런 것 이제 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이거는 이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관련해서는 간호간병통합소재 지금 정부가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늘리겠다 하는데 현재는 한 3만 병상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만 병상까지 늘리는 그런 게 아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거는 진짜 뭐 이명박 대통령이든 아니면 아까 재벌 뭐 기업인이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저기 변호사라든지 이런 고액 이런 사람들이 납세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납세를 뒤로 돈 다 빼고 이런 거 투명하게 해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자 이런 운동. 그리고 이제 일십 백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민간보험 들지 말고 그래서 건강보험 한 개 거기에 들어가서 10 그래서 비보장은 10% 이하 그러니까 90%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본인 부담이 아무리 중한 질병을 앓고 있고 1년 내내 치료받고 희귀 난치성자 평생 치료받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1년에 100만 원만 내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는 일십100 운동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80% 90%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꿈꾸는 병원비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들 목표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료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 네.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인권이에요. 그리고 복지다. 가장 중요한 복지다. 네. 왜냐하면 의료비만 해결돼도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복지다. 그리고 의료는 돈 많은 사람은 그야말로 3억짜리 뭐 회원권 갖고 막 1년에 뭐
한 달에 90만 원씩 내고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있든 없든 지역에 어느 살든 모두가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평등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득권 사회, 복지 사회, 평등 사회가 되려면은 이 의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